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나름 또 HLB 입장에서는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모두 기다리고 계신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FDA 승인인데요. 아무래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 진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월이면은 재신청에 대한 윤곽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다른 파이프라인보다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많은 초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HLB가 뭐 몇몇 여러 중요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 나쁘지가 않거든요. 각각의 지금 현재 진도가 진행이 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 위치마다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렐리주맙, 이게 뭐예요? 간암이잖아요. 간암에 대한 건데, 담간암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간암 못지않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유방암 쪽에 병용 3상에서도 표준 치료를 압도했다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판매되고 있는 유방암 치료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치료. 그 표준 치료제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PFS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 표준 치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리보세라닙과 플루조파립의 병용 같은 경우에는 약 11개월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3배 가까운, 다시 말해서 기존 치료를 받았을 때보다,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 리보세라닙과 플루조파립의 병용 임상이 암이 자라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 3.6배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줄어드는 환자의 비율도 3배 가까이 높았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오텍 기업들,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주된 파이프라인으로 플러스로 또 병용 임상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지금 기사에 보이시는 것처럼 플루조파립, 이렇게 해서 병용 임상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존 표준 치료제보다도 데이터나 성과들이 높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HLB가 그래도 진짜 좀 대단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오버해서 HLB를 막 추종한다, 신뢰한다, 소위 말해 좀 약간 HLB를 너무 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흐름과 분위기도 모두 다 괜찮은 상황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단순히 심플하게 조금 유사한 수준이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최종 임상 다 통과해서 또 FDA 승인 받고 남아있는 과정과 절차가 너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모든 게 또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과정도 없이 결과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HLB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존중해주고 리스펙하게 생각해줘야 되는 것들은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데이터가 대부분 다 좋다라는 거, 이거는 인정할 건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 뭐죠?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어쨌든 1월에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고 나면 클래스 1이냐 혹은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더라도 어쨌든 뭐 6, 7월 내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1월에 재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어제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좀 다른 브리핑을 드리다가 깜빡했는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기관들의 매수가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중간에 쌍끌이 매수도 한번 좀 들어왔었고, 근데 바짝 최근에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어디냐면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랑 모건 스탠리 쪽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JP모건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은 뭐 외국인이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좌를 그쪽으로 쓰면 되니까. 물론 실제 JP모건 수요들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단기 매매를 주로 좀 많이 합니다. 단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까지 같이 붙었을 때는 또 뭘 하느냐? 공매도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제일 많이 거래하는 애들이 얘네예요. 그래서 먹고 빠지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올렸다가 후려치면서 밑으로 빼면서 또 긁어먹고 계속 이렇게 양방향 매매를 하는 주체들이 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왔다. 근데 이제 거래원을 딱 봤더니 어디예요? JP모건이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신뢰를 그렇게 크게 하긴 어렵다. 그냥 조금 큰 돈 들어왔다. 근데 금방 조만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JP모건이 샀다고 무조건 단타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성향이 그래요. 쟤네들이 그런 매매를 상당히 좀 많이 한다.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 외에도 기관들이나 연기금 쪽도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또 아직까지 꺾이지 않는 유동성 베이스, 그 다음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이제 4,500을 찍었는데 코스피가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 맞추기 할 때 또 코스닥이 따라간다라는 거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만 모멘텀이 가장 많은 때가 연말 연초다. 그러면 그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모멘텀을 활용하고 또 바이오가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유동성 베이스에서는 바이오가 무조건 1순위니까 그 다음으로 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1순위가 무조건 또 바이오. 마찬가지로 코스피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 코스닥 올려야 돼. 그러면 또 바이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잡혀간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갔다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의미를 하잖아요. 이미 뭐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갔다라는 거는 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이 뭐냐면 일단 마두로가 물론 독재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사실 마두로가 잡혀가가지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제해주는 것을 미국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환영해요.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두로가 잡혀갔다라는 소식이 듣고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환호를 하고 그랬었어요. 참고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는데 35초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자고 있다 눈 떠보니까는 호송기에 수갑 차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시간 안에 정말 빠른 시간에 이 작전이 펼쳐졌고요. 자, 어쨌든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또 제약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예요. 근데 석유를 뽑아내지를 못해요. 기술이 없어서.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물가를 잡는다라는 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였던 거니까. 그럼 물가가 낮아진다는 건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니까는 석유를 통제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독재 정체니 뭐니 이런 거 다 핑계고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해서 기름을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글로벌 유가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를 낮춰 금리가 낮아져.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또 뭐야? 그럼 또 바이오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를 지금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이오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이번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재무제표 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주식 종목을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재무를 거의 안 봐요, 사실. 재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고르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재무제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경제 흐름과 글로벌 정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쥐어짜고 짰더니 나오는 최종적으로 결론 여기에 맞춰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갔고요.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고요. 유가를 직접 컨트롤할 거고 물가를 낮춰서 금리를 낮출 거고 시장금리 낮추고 국채금리 낮춰. 그럼 뭐가 가? 바이오가 가. 자, 그러면 바이오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뭐가 갈 거냐?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 텍 기업들이 갈 것이고 HLB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했을 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기업들,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 그럼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바이오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지금도 나오는 거다. 근데 저는 진짜 바이오 때려주기도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가 아니면 뭐냐? 그 다음으로는 2차 전지 보시는 게 맞다.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들 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1순위로는
무조건 에코프로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 구조 자체가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를 보실 때는 에코프로를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 보세요 여러분들, 탄산 리튬 가격이거든요. 이게 오늘 9%로 마감을 했잖아요. 상한가 간 거예요. 얘가 이게 9%면 상한가인데 탄산 리튬이 급등해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K 배터리 기업들은 계약 취소되거나 이런 악재들이 조금 연달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리튬 가격 상승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못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섹터에게는 호재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LNF 같은 기업이 그나마라도 조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리튬에 가장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를 보셔야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오던 건데,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왜 어려워요? 두 가지가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전기차 판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차만 그냥 잘 파냐 못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배터리를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마진율 있죠. OPM이라고 하잖아요. 영업이익률. 이익률이 1에서 3%밖에 안 나옵니다. 3% 이상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만 사도 이 정도 이상 돈을 버는데 굳이 어렵게 장사해가지고 이 돈 벌려고 하느냐. 여기다가 물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습니까? AMPC,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돈을 더 벌고 있긴 하지만, AMPC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마진 자체를 높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량이 높아지든지 원가를 절감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마진 남기는 방법은. 근데 판매가 늘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가를 낮춰야 되네? 일론 머스크가 한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돈이 되는 건 맞다. 그 대장이 업스트림에 일단 리튬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건데, 기타 그 밖에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제 몇 개 안 남을 거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시켜야 된다라는 플랜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뭘 하고 있냐면 오래전부터 이거를 개발하던 건데요. 기존에 이제 습식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15개의 공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개의 공정, 건식 공정은 이제 10개 공정인데 10개의 공정으로 축소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이제 특허가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5개의 공정을 줄이면 공정 수가 줄어들면서 생산하는 생산 라인도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공장 부지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술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률도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을 테슬라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5개 중에 4개는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다. 이게 해결이 되면 LG엔솔이나 삼성 SDI에 기술을 전달해서 거기서 이제 그 공정으로 생산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건식 공정으로 어쨌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15개의 공정이면 각각 공정마다 필요한 장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공정 수가 10개로 줄어들면 그러면 장비주들이 많이 또 어렵겠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정은 5개 줄어들면서 장비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10개 공정으로 줄이면서 이 건식 공정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를 취급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PNT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PNT가 지금 당장 주가는 못 가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PNT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매우 저렴한 위치에 있죠. 실제로 밸류도 저렴하고요. 실제로 수주도 1.3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9천억이 안 됩니다. 수주만큼도 안 돼요. 물론 이 수주가 100% 다 납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있긴 하지만 PNT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결국에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공정이 바뀌면 음극재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노신 소재의 CNT 도전제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가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를 수는 없거든요. 레이크 머티리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핵심 기업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PNT라든지 나노신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주가 너무 싸죠.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또 2차 전지를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남들은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할 때 이렇게 밑바닥을 기고 있는 가장 저렴하게 정말 발바닥에서 매수할 수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빨리 올라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얘네가 주목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구조와 스토리를 풀어간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스토리를 많이 풀어드렸죠. 그리고 1월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조차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바이오 섹터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반도체가 조금 더 세지만,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빠지면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던 종목이 있는데,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을 저희도 이런 가격에서 1차 매수, 중간에 하한가 한번 두드려 맞고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익절을 6만원 중반대에서 매도를 다 했습니다. 실제 이거 200% 수익을 냈었어요. 200%면 얼마입니까? 3배거든요. 3배의 수익을 실제로 낸 종목인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오름 테라퓨틱 이렇게 실제로 입력하면 정말 많은 브리핑을 드려왔었죠. 추천했던 내역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추천하고 그 전에 2월 달에도 실제로 추천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모든 증거가 다 있고 중간에 이제 매도 사인, 여기 보시면 보유자 74,000원에서 전량 매도하세요. 200% 전후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추천했던 내역인데 제2의 오름 테라퓨틱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냈고 현재 저희 정규방 같은 경우에는 1차 매수를 다 하셨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지금 시가총액이 2.7조 원인데요. 얘를 정확하게 3천억 원대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새로 매수하고 있는 제2의 오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더 올라가지고 3,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2의 오름 테라퓨틱 요것도 한 200% 정도 목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정도 올라가도 1조가 안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이 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해보시고, HLB도 너무나 좋지만 사실 HLB는 이미 준비는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HLB가 1월 달에 어쨌든 뭔가 이슈가 발생해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특이사항을 문자로 제가 다 보내드리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무료 바이오픽, 이게 바로 그 히든 종목입니다. 제2의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말씀드린 그 히든 종목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또 물렸다고 저한테 막 이런저런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요거까지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또 히든 종목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신청하시면서 2개를 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요거 밑에 거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폼이라고 되어 있죠. 핸드폰이든 PC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신청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신지, 신규 매수인지 추가 매수인지 목표가가 필요한지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각각 보내드리는 타이밍에 분류해서 내용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HLB 도움도 꼭 받아가시고 1월달 준비한 히든 종목 오랜만에 준비한 건데 기대 수익이 꽤 높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매수 편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밑에 걸로 해서 한 번만 신청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타이밍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만한 내용들 브리핑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좀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